가지 관계니까 뭐가 될까요? 많이 들어보신 오륜입니다. 오륜. 네, 오륜 얘기입니다. 왜 21세기에도 동양 철학을 공부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 특히 육아 철학, 공맹 철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맹 철학은 관계성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뭐하고 관계를 맺고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어에 보면 공자는 낚시질하여 물고기는 잡되 그물질은 하지 않았고 주살질하되 잠자는 새는 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원문에는 헐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헐이라고 한 겁니다. 옛날에도 헐이라고 했나? 제가 몇 군데 가끔 제가 이렇게 숨겨놓거든요. 헐 다 잡으려고 하다니 하면서 그물에 그러니까 네 개면을 다 그물을 쳤으니까 세 개면은 거두고 하나만 남겨두고 왼쪽으로 가려는 건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려는 건 오른쪽으로 가게 하소서. 그런데 내 명령을 듣지 않는 것만 내 그물에 들어오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씨를 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과 관계에서 요즘 말로 하면 생태적인 삶,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관계를 끊으면 가장 누가 위험해져요? 인간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구 평균 기온 온도가 산업혁명 때 15도였어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시기에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에서 16.5도가 되면 난리가 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7도가 되면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6.5도에서 막자 했는데 작년에 16.5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난리 났죠? 우리나라 난리 났잖아요. 지금 서울이 39점 몇 도라고 그러죠? 양산이 42도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자연과의 관계를 끊고 자연을 착취와 성장의 도구로만 삼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복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벌써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 끊어진 게 근대인의 특징이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뭐와 관계가 끊었다고요? 자연과 관계를 끊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복례, 극기 복례할 때 이 복례, 이게 더불어 관계 맺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 한번 보세요. 나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안 맺고 있어요? 일단 누구랑 맺고 있죠? 가족. 사회에 나가면. 직장. 나가면 나갈수록 내 삶의 범위를 이렇게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관계망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단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근데 사실은 인식하고 있나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디지털이나 콘텐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젊은 세대는 대부분 무슨 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돼요. 1인 가구는 관계를 맺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높아요? 끊어진 게 높죠. 그래서 그 필연적 혼자의 시대에 중간 제목 중에 하나 뭐냐면 셰프도 혼자일 때는 라면 끓여 먹는다. 그러니까 원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있지. 고대에는 생산 기반이 뭐였어요? 농업이잖아요. 필연적인 관계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디지털 문화 콘텐츠로 바뀌면서 필연적 혼자의 시대가 되듯이. 관계로는 배타적인 독립성. 사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독립해 있으면 남하고 나는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밀쳐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 독립성, 개별적 정체성. 얘만 주목하지 않고 관계성을 자신의 존재의 본질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고대의 사유와 서양 근대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서양 고대도 관계적이었다는 거예요. 관계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서양도 관계성이 깨지고 존재론적으로 바뀌었느냐? 산업혁명 이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베르트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좀 보세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전적으로 별개인 독립적이고 고립된 존재로 간주한다. 고립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이해 관심을 계속 추구해 가는 것은 한 개인이 해야 할 가장 분별력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삶의 지상과제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구절이 나온 게 뭐냐면 죽어가는 자의 고독이란 책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서양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주목한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집에서 문 닫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 마을 사람들이 다 오죠. 일단 마을이 이게 다 집성촌이라 다 일가 친척이고, 그리고 또 관계 맺었던 많은 분들이 와서 뭐라도 하나 들고 와서 좀 캐차하셨냐 어떠냐 뭐 이러잖아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또 가족이 원래 장례 치러요? 떠들썩하잖아요. 떠들썩해. 그것도 좀 말하자면 호상이면 더 난리가 나잖아요. 온 마을이 사실은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고독하게 죽어갔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죽어갔어요? 관계 속으로 죽어갔어요. 근데 이 로베르트 엘리아스가 굉장히 냉정해 본 게, 우리를 보면 돼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 죽어요, 이제? 아이고, 선생님 병원에서 좀 다행이에요. 병원, 요양병원, 그 다음에 어디? 요양원. 선생님, 요양원은 더더욱이나 가기 어려워요. 이제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죽어가는 거예요? 고독하게 죽어가요. 일단 병원에서 죽는 것부터가 고독하잖아요. 이게 어제도 잠깐 제주에 있는 의사랑 얘기했는데, 집에서 돌아가시면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경찰이 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병환이 짙으면 집에 가서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죽는다는 건 뭐야? 가족이 와서 지켜보지도 못하잖아요, 대체로. 예,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과 전적으로 별개인 독립적이고 고립된 존재로 간주하는 거고, 자신의 이해의 관심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상과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오륜이라잖아요. 오륜. 륜자가 뭘까? 오는 5가지니까 륜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책이야, 책. 둥근 책. 이렇게 각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 둥글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러니까 둥글다는 건 어떻게 하죠?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안 맺는 거예요?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자라는 것 자체가 관계성이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윤자가 뭐냐? 관계성을 뜻한다. 어떤 관계냐면, 논어에 보면 벼슬을 살지 않는 것은 의롭지 않은 일이다. 벼슬을 살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사회에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과 어른과 아이 사이의 애절을 폐지할 수 없듯, 자,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로움을 어떻게 폐지하겠는가? 그러니까 요즘말로 하면 직장 상사와 부하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폐지한다면 자기 몸을 깨끗이 하려다가 중대한 인륜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고 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하면 벼슬을 살지 않고 어른과 아이 사이의 애절을 폐지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로움을 폐지하면 인륜을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인륜을 어지럽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륜이 뭐예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있고, 뭐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있고,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바로 인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륜이 관계성을 뜻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데 필요한 이치, 도리, 이게 윤리예요. 그러니까 윤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도 억압적이잖아요. 그렇죠? 윤리하면 억압적이잖아.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 제일 괴롭혔던 과목 중에 하나가 윤리잖아, 윤리. 이게 뭐야,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환한다, 돌고 돈다. 그 다음에 상호적인
너나가 관계를 맺고 있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맹자가 한 말. 나는 이제야 남이 어버이를 죽이는 짓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알겠다. 내가 남의 아버지를 죽이면 남도 또한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남의 형을 죽이면 남도 또한 내 형을 죽인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건 윤리를 설명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윤이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돈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윤리라는 게 순환적이고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을 배웠으니까 일륜을 이제 알아봐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일륜. 이 일륜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맹자에 보면 사람에게는 도리가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워진다. 성인이 이를 근심하시어 설을 사도로 삼아 일륜을 가르치게 했다. 일륜이죠, 일륜. 예. 근데 서경에도 나와요. 순이 말했다. 설이여 백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않고 오품을 지키지 않고 있어이다. 그대를 사도로 삼으니 오교를 펴서 인심을 너그럽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후직. 이 후직은 뭐냐면 순임금 시절에 농림부 장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직이 백성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오곡을 심고 가꾸게 하니 곡식이 있자 그제야 백성이 길러졌다. 이게 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 이게 항산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항산한 다음에 뭐 하라 하죠? 예, 대단하십니다. 예. 항심이죠. 도덕심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맹자에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항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라고요? 항산이 먼저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정치인을 평가할 때 항심을 먼저 떠버리는 놈은 그건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지 못할 녀석이 깜냥도 안 되는 게 백성을 혹세무민하게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뭘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항산. 시민의 삶의 기본적 조건을 갖춰주기 위한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는 데서 다 정치인이 진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항산만 얘기하면 그것도 거짓 정치인이, 사이비 정치인일 가능성이 커요. 반드시 항산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심으로 가야 돼요. 항심이 뭐냐? 사람에겐 사람다움의 도리가 있으니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 입으며 편안한 집에서 살더라도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나 진배 없는 거. 바로 사람에게 있는 사람다움의 도리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항심이 되는 거예요. 성인께서 또 이를 근심해서 설을 사도로 삼아 일륜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게 뭐냐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에요. 이 부부유별이 부부는 원래 구별됐다고 번역을 해야 마땅한데 요거 부부 사이에 각별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배병선 교수예요. 네. 본인이 살아보니까 부부를 오래 살아보니까 각별한 사랑이 없이는 부부가 유지가 안 되더라는 걸 깨달았나 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번역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번역은 부부는 구별됐다. 이게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국가잖아요. 남자는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여성은 뭘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돼요. 왜 아이를 왜 낳아야죠? 그게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아이 낳고 키우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일하는 사람들을 먹을 거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전 세계가 농업국가일 때는 당연히 생산수단으로서, 표현이 좀 경박하긴 하지만 생산수단으로서 노동력이 낫겠다. 노동력으로서의 자식이 필요하잖아요. 동양은 하나가 어저께 배웠잖아요. 동양은 하나가 더 뭐가 필요하죠? 제사 지내야지 자식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오늘로 보면 차별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죠.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 사회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남녀가 구별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회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렇게 해서 맹자는 일륜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5가지에서 후대에 명나라 때 이제 오륜서라는 책이 나오면서 오륜하고 굳어진 겁니다. 근데 중위에 보면 5달도 3달덕이 나오는데 천하의 공통된 돈은 5이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3이다. 군신, 부자, 부부, 골제인데 이게 형제예요, 형제.
곤이 형이야. 그 다음에 붕의 사김. 이 5가지가 천하의 공통된 덕이다. 그러니까 오륜이 오달도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륜은 5가지의 도리를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관계는 5가지인데 요게 퉁쳐서 3가지다. 다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인용이 천하의 공통된 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륜이 당시에 중국 고대 동양인 사이에는 되게 중요한 윤리적 덕목으로서 얘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삼강오륜이라고 하잖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삼강오륜의 차이가? 자, 강은 이거예요. 이거에서 강하다는 뜻의 강자와 실사자가 이게 합쳐진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 강한 줄, 튼튼한 줄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일의 뼈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군이 신강은 뭐냐면 임금은 신하의 뭐라고?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의자강은 아버지는 아들의 우두머리야. 부의부강, 이거 이제 열받으실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강이에요, 삼강. 우리는 이런 철학으로 국가를 운영할 거야 할 때는 공명의 좋은 말씀을 얘기하고 실제적으로는 백성에게 아주 냉혹한 법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오래 가긴 했죠. 오래 가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기 나오죠. 법과 육아를 융합하는 걸 되게 고민하면서 삼강오상이라는 통치 이론을 구상해요. 그게 뭐냐면 삼강은 음양을 얘기하고 오상은 오행을 얘기해요. 오행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되면서 예, 겉으로는 유학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법가로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양유음법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요. 임금은 음이야, 양이야? 양. 신하는 뭐예요? 음이에요. 예. 그래서 음이란 양이랑 합해야 돼.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합하고 자식은 아버지와 합하고 신하는 군주와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합한 것에는 반드시 음과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예. 왕도의 삼강이란 가히 하늘에서 구할 수 있다 하면서 삼강이 바로 군주, 아버지, 남편.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걸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부의, 부강이란 말은 안 나와. 그렇죠. 임금, 아버지, 남편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양이고 이게 음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부의, 부강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강의 그 부의, 부강 같은 거, 군의, 신강 같은 건 직접 누가 말했나? 동중서보다 후대에 나온 얘기의 위서인 한문가라는 책이 있어요. 한문가. 군의 신지강, 부의 자지강, 부의부지강 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고가 편찬한 백호통일을 보면 여기에 군의 신강, 부의자강, 부의처강이 한문가에 나왔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강의 이 군의 신강, 부의자강, 부의처강은 한문가라는 책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반고의 백호통이라는 말이 이 삼강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삼강이란 뭐냐?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한문가에서는 군주는 신하의 별이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의 별이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고 말한다.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는 사람을 6가지로 역할로 분류하고 있다. 왜 육강이라 하지 않고 삼강이라고 일컫는가? 한 가지의 음과 한 가지의 양이 도이기 때문이다. 양은 음을 만나서 완전해지고 음은 양을 만나서 순서 있게 되고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서로 짝이 되어 보완된다. 따라서 6 역할의 사람이 삼강으로 맺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맹자는 일륜이라 하였고 후대에 오륜이라고 일컬었다. 맹자와 중용에서 제시한 오륜의 규범은 학교에 보면 첫머리에 오교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오상, 오전, 오교
이렇게 쓰던 것이 이제는 오륜이라는 말로 정착이 돼요. 정착이 되면서 명나라 때 선종이 오륜서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오륜이라는 말을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황제인 영종이 이 오륜서를 널리 퍼뜨려서 이제 맹자의 다섯 가지 인륜에 대한 설을 오륜이라고 이제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맹자에 나온 인륜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의 신정근 교수가 이렇게 해요. 먼저 가족을 경계로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서로 다가가서 사이가 긴밀해진 인인 유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주의 경제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로서 노사유의. 세 번째는 생산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강조하고 소비자는 환경과 인권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자를 하자는 소생유경. 민간과 정부는 공동선을 위한 공동기획자이자 상호 견제자로서 호혜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민관유해. 끝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국가 간 신뢰를 높이자는 국국유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어려워요? 냉정해. 예. 자, 그럼 선생님도 한 번씩 만들어 보라는 거야, 선생님들도.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 신정근 교수 너무 복잡하잖아. 저렇게 하면 안 돼. 간단하게. 가정에서는 사랑, 직장에서는 합리,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는 의로움, 세계와는 평화, 지구 또는 자연과 맺는 관계는 공생. 그래서 인리의화공 이렇게 정했습니다. 훌륭하죠?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맹자책을 쓴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꼭 5개일 필요는 없어요. 특히 청소년이면 한 3개밖에 없잖아요. 가정, 학교, 친구. 더 이상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걔들한테도 꼭 5개를 하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한 10개까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으면 그게 우리한테 각인이 안 되니까 5개에서 10개 사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다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러면 이러니까 동양철이 갖고 있는 위대함. 거꾸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왜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뭉칫돈을 생산 과정에 넣어서 더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더 큰 이익이 일방 한쪽으로 쏠리고 이게 K자형을 하잖아요. 불평등 구조가 심해져서 상당히 사회적 불안정이 생기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그걸 조정한 역할을 해와서 그나마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겨낸 거잖아요. 소련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거의 북한 빼놓고 다 자본주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는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를 더 불평등한 구조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데 왜 우리는 더 불편하고 더 부자연스러운가를 보시려면, 일본 정신과 의사가 썼는데 너무 잘 썼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그거 정말 재밌어요. 정신과 의사 책이 어려울 리가 뭐가 있어.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너무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철학으로 보지 마시고 대단히 미래적 지향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오륜은 인간이 맺는 관계를 5가지로 나누고 그 관계를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덕목, 도리, 이치, 미덕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천합과 의합으로 나뉘는데 군신, 부부, 붕의는 그 관계성이 요구하는 덕목이 깨지면 그 관계는 파기되거나 해지되는 의합이고, 오륜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